이곳의 규모는 75만 명 정도 되는 이 만 전체 그 인구의 2만석 가까이의 선석이 있다는 이거 물 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외에 물 위에 있는 드라이스택이라든지 이런 그 가정에서 끌고 다니는 요트까지 합치면 수십만 척이 되겠죠. 다음 나라 보겠습니다. 오클랜드는 제가 8년 동안 살면서 제가 직접 사용했던 마리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있는데요. 대략 10,000척 정도를 정박할 수 있는 시설이 설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10,000척 중에 지금 현대식으로 개발된 마리나 선석은 대략 5,0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기에 닷을 내려서 정박하는 방식과 유사한 모어링 방식으로 현재 4,500석 정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좀 더 자세하게 뒤편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크로아티아입니다. 이 크로아티아는 정말 재미있는 게 지금 현재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요트 산업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크로아티아 시민들은 마리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아직 국가가 매우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20년 만에 세계 최대 시장을 만들어낸 이 사람들의 과연 노하우는 무엇일까?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도시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확보하면서 지난해 통계에 보면요, 요트를 빌려주는 임대 시장이 있습니다. 지금 대략 한 157억 달러 정도의 매출을 올렸는데 이 중에 38%를 크로아티아가 차지했습니다. 한 나라. 우리 인천 이렇게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현황 여러분들 잘 아시죠? 현재 등록되어 있는 척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4만 척입니다. 4만 척이 이미 넘었었죠. 그런데 요트를 정박할 수 있는 수상 마리나 시설은 전국 다 합쳐봐야 1,500척이 채 안 됩니다. 이건 정말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수준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 수준이 세계 탑 클래스에 올라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마리나를 건설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그 마리나를 건설하는데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거든요. 이 설계 단계에서 우선 위치, 아까 우리 유영주 교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하셨는데 접근성입니다. 도시 한복판에 있어야 돼요. 시민들이 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화 돼야 됩니다. 두 번째, 마리나의 규모 커야 됩니다. 작으면 생산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마리나라고 말할 수 있는 마리나 1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대부분의 마리나가 지금 적자 경영에 시달리고 있죠. 그 이유는 규모가 작기 때문입니다. 150척, 250척 정도밖에 안 됩니다. 수용할 수 있는 배들의 척수가 한 척당 받을 수 있는 월세는 제한적이죠. 그런데 150척을 운영하는 인원이나 3,000척을 운영하는 인원이나 운영 인원은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척수가 많을수록 이익이 극대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컨셉이죠. 과연 우리 도시는 어떠한 사람들을 유입시키는 것이 좋을까? 어떠한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마리나를 만들까를 고민하면서 컨셉, 색깔을 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테마입니다. 그런데 늘 이것이 빠져 있어서 저는 좀 안타까운데 마리나는 목적이 뭐죠? 요트를 정박하는 항구입니다. 그런데 요트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매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문성이 없이 요트를 설계하고 시공을 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전 세계 많은 마리나를 돌아봤기 때문에 각 나라의 특성이 없는 마리나들의 운영상 실패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그래서 요트 오너들, 그리고 지역 주민, 방문객들, 즉 관광객들을 포함한 거죠.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매력적인 마리나로 어필할 것인가를 컨셉에부터 정하지 않으면 개발이 어려워진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마리나를 크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유 교수님께서 주장하셨듯이 요즘 세계적 추세입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배들의 크기가 다 커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작게 만들었던 마리나들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부 개조하는 데 지금 큰 비용을 들이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최근에 우리나라의 마리나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설계도만 봐도 정말 가슴이 탁탁하게 탁탁 막힙니다. 작게 막히고 있어요. 너무 작게.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은요, 수역을 확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리나가 적당한 사이즈의 마리나가 나오려면 적어도 1평방킬로미터 정도의 넓이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예산이 부족해서 150선석밖에 만들 수 없는 예산이 있다. 그러면 수역화 확보는 크게 할 수 있죠. 안의 시설만 점차적으로 해나가면 됩니다. 두 번째, 역할 분담. 누가 만들고 누가 운영을 하죠? 저는 여기서 명확하게 국가와 공무원은 재방지 시설만 만들어주면서 수역만 확보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인간 업자들에게 맡기십시오. 그들이 훨씬 잘합니다. 이런 시스템 제안해 봅니다. 이 무어링 마리나 시스템은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많은 면적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배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지금 세계적으로 이제 아래 사진은 파나마고 윗 사진은 유럽인데요. 세계적으로 아직 이 무어링 마리나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식 마리나를 갖추는 데는 자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어링 마리나로 먼저 수역을 확보해 놓고 부분적으로 차근차근 수요가 늘어날 때마다 거기에 맞춰서 개발해 나가는 이런 점진적인 건설 방법이 훨씬 더 상식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해외 유명한 사례를 하나 제가 뽑아왔습니다. 제가 한 9년 동안 사용했던 마리나이기 때문에 이 마리나는 역사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1926년도에 세인트 메리 베이스 보트 하버라는 이름으로 처음 개장을 합니다. 이 당시에 이 마리나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구글 맵을 가지고 그냥 제가 고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방파제도 아마 이 방파제도 없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좀 선명하게 안 나왔는데 하얀색 점들이 요트를 무어링, 조금 전에 제가 소개시켜드린 무어링 방식으로 요트를 정박하는 방식으로 처음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때 정박할 수 있는 배 척수는 120척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면적은 약 1km, 1평방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이 수역 면적. 그런데 2000년 제가 처음 방문했을 당시의 모습입니다. 이 정도까지 척수가 많이 늘어나고요. 이 당시에 대략 한 1700척 정도의 요트를 정박할 수 있는 마리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0년 현재입니다. 지금은 1800석을 넘어섰습니다. 여기서 변화를 보시면 이 무어링 마리나로 형성되어 있던 부분을 집약시켜서 현대식 마리나가 세 줄에도 늘어났죠. 이러면서 오클랜드에서는 배 크기가, 개인들의 배 크기가 커지고 있으니 거기에 맞는 마리나를 점점 확충해 나가야 된다는 보고서를 지난해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한다면 경제적 부담도 적으면서 좀 여유 있게 개발해 나갈 수가 있지 않을까. 이래서 처음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넓은 수역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수역 확보는 왜 더 중요하냐면요. 바로 국민들의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됩니다. 육지보다 더 중요한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적 공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현재 오클랜드 모습입니다. 이런 건 오늘 좀 전에 그 내용을 보시면 저기 상상이 가시겠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오클랜드 주변에는요, 제가 말씀드린 이 웨스트 헤븐 마리나 말고 우리 아까 그 아메리카스컵에 대해서 교수님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바로 그 아메리카스컵 빌리지라는 마리나가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위치역이고요. 이 두 마리나만 해도 적어도 약 2,500척에서 3,000척 정도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자세히 그림은 안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브라이스텍이라고 육상 그 보관 시설이 있습니다. 두 회사가 있는데 오람스 마린하고 피어 트웨인 마린하고 거기에서 제가 한 4년 동안 그 마리나를 활용하면서 서비스를 받아봤는데 아주 훌륭하게 서비스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이 오클랜드 광역시는 대략 인구가 170만 정도 됩니다. 인천시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이 양은 거의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크기죠. 그렇다면 인천은 이거의 2배 이상 가는 인프라를 구축해 나와야
국민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다는 등식이 성립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유행이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도 마리나가 태부족이라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 오클랜드시의 이 전체 길이, 이 항만의 길이가 대략 25km, 인천하고 비슷합니다. 충분히 인천도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금 이건 현재 모습입니다. 현대식 마리나들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현대식 마리나가 아닌 모든 수로는 이런 식으로 무어링 마리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무어링 마리나 시설은 가격도 저렴하고 공사 비용이 굉장히 작습니다. 6개월에서 1년이면 충분히 설비가 가능합니다. 공사 비용은 현대식 마리나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식으로 수요 확보를 해나가면서 차츰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체성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것은 우리 정종택 회장님께서 예를 들었던 얼마인시죠. 이곳은 뉴포트 비치라고 비치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이곳은 과거에 그냥 목장 노동자의 도시였습니다. 목장이 있었고 노동자들이 형성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가 상업용 항구 도시로 나중에 바뀌었었습니다. 바로 이제 지금의 바로 직전에 인천과 비슷한 도시죠. 이곳이 지금은요 헐리우드 영화 배우들이 로스앤젤레스 바로 이 위쪽이니까요. 헐리우드 영화 배우들이 많이 오기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고급 게스트타운 형성되면서 관광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과거의 올드타운이 그대로 보존이 되면서 두 가지의 역사성을 다 관찰할 수 있는 아주 유명한 그런 관광지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 이 물길을 이 안의 물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사진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무어링 마리나. 물론 이 안에 현대식 마리나가 2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해변도 현대식 마리나 시설이 되어 있고 하지만 이렇게 무어링 마리나를 많이 설치하고 있죠. 이 이유는 또 하나 있어요. 서민들도 마린 레저 스포츠를 즐기게 해주자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어링 마리나는 사용료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현대식 마리나가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런 시스템 우리나라에 급속 기준 도입됐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말씀을 너무 거창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말씀하신 대로 마리나가 정책이 만들어졌던 2009년도 이후에 이렇게 정부 정책의 정책 기반 하에 이제 여러 군데 실행됐던 사례들을 쭉 보면서 직접 현장에서 설계도 하고 시공도 하고 하면서 느꼈던 점 위주로 우리 인천 학회에서 준비한 공구나 이 프로 계획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제가 2005년부터 이 마리나 관련된 일을 했는데 근 20년 됐죠. 그러면서 해수부 정책 자문도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설계 기준이라든가 시공 기준을 개정하는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많은 이렇게 정책 자문이라든가 기술 자문을 같이 하면서 느꼈던 점은 뭐였냐면 우리나라 국가 발전에 촉발됐던 정부 주도의 산업 기반을 갖추고 해왔던 지난날의 70년간의 정부 주도형 산업 국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논의하고 있는 마리나는 거대한 산업을 이루는 인프라 플랫폼인 것은 분명한데 사실은 그간 60, 70년간 진행해왔던 산업 구축의 기반 형식과는 약간 다르거든요. 우리나라는 공항과 항만, 도로, 이런 걸 구축한 철도, 이런 걸 구축하는 데는 아주 세계적이죠. 산을 쭉 잘라서 갖다 받아내고 거대한 산을 구멍을 뻥 뚫어서 고속도로를 내고 하는 것은 굉장합니다. 세계적이죠. 그래서 중동에서 인정을 받아서 건설 노동자들 편에서 또 산업 개발을 바꿨고,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국토해양도 시절부터 2009년도 당시에 지금 해양수산부죠.
많은 전문가들도 국가에 있는 행정 전문가들 또 토목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이 산업을 2009년도부터 쭉 지켜와 보면은 굉장히 많은 답답함을 느낍니다. 어떤 거였냐면 그분들은 우리 마리나 산업의 기반을 정책적인 기반을 만들고 올리는 사람들의 기반이 뭐냐면 토목 엔지니어들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해양산부의 정책 기반을 만드는 기본적인 틀은 누가 잡냐면 우리나라의 한 10대 메이저 항만 설계사들이 만들어요. 뭐 이름만 들면 그 분야에서 다 알만한 회사들이 만드는데 그분들의 베이스는 전문 분야는 토목 엔지니어링이에요. 근데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마리나는 사실은 문화 콘텐츠 관광 레저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반대의 개념을 갖고 있는 산업 기반인데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마리나는 그 인프라를 만드는 정책적인 기본 설계를 하는 분들이 토목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오는 갭이 굉장히 컸어요. 굉장히 컸고 예를 들면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토목 분야는 다 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뭐 도로를 만들고 항만을 만들고 철도를 만드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분들 굉장히 훌륭합니다. 우리나라가 험한 바다에서 파도를 막아내고 태풍을 이겨내고 우리나라 굉장히 인천의 조소간만 차이 10m는 세계 두 번째인가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런데다가 그 항만을 만들고 할 정도니까 공항을 만들 정도니까 그런 조소간만 찬 큰 바다를 메꿔서 공항을 만들고 항만을 만드는 전문가들이니까 굉장하죠. 실력들은.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려고 하고 추구하고 우리 인천학교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문화 콘텐츠, 레저, 휴양 그 여태까지 우리가 봐왔던 세계적인 도시들 오클랜드라든가 무슨 뭐 타코마라든가 크로아티아라든가 다 우리 문화 산업이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근데 그 기반을 갖는 사람들은 토목 엔지니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아까 정국택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오늘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 뭐라고 했었죠? 아까 다리 높이. 다리 형하고라고 하는데 형하고 다리가 수면에서부터의 높이를 형하고라고 하는데 그런 사례는 아까 말씀 사례를 들었던 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인데 속초 아까 하구에 다리 세워놓은 거 보셨잖아요. 그 안에 마리나 하나 쭉 있었죠. 그것도 제가 시공한 겁니다. 제가 시공한 건데 그거 마리나 만들어 놓고 나서 8년 동안 못 썼어요. 다리가 막고 있거든요. 그 다리는 아마 서초시에서 만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 마리나 만든 건 해수부에서 간신히 예산 만들어서 만든 거였거든요. 8년 동안 비어 있었어요. 또 다 부서졌어요. 그게. 그런 사례는 왕왕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609 밑에 이제 도로도 뚫릴 거 아닙니까? 외곽 순환도로. 산업 기반에서 볼 때는 그런 도로를 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기왕이면은 좀 올려서 하는 게 가치가 훨씬 크거든요. 아까 1,200억 더 들어가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걸 34m로 올리면은 609 주변에 6.4km와 양안의 들어설 미래 가치는 1,200억이 아니라 1,200km 정도 될 겁니다. 저도 20여 년간 세계 많은 곳을 비행기 수가 한 600개 되거든요. 근데 세계 많은 곳 다니면서 워터프론트의 가치를 많이 봤는데 세계적인 친구들하고 논의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아마 1,200억 좀 더 들이면 1,200조는 아니더라도 최소 110조 이상은 가치가 올라갔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사실은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정책은 이렇게 가죠. 처음에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요. 어디선가. 학회를 통해서 내지는 설계사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협회를 통해서 1월달 매월 1, 2, 3월쯤 되면은 뭐 예산을 예산 집행계획을 잡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막 잡습니다. 국토부도 그렇고 해서도 그렇고. 그럼 그때 막 그게 엔지니어 사 입장에서 여기 엔지니어에서 오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제가 너무 대놓고 가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사실 저희와 같이 일을 하는 분들이어서 제가 이 얘기를 그래서 그 얘기를 많이 못하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답답했거든요. 제가 무기력감도 느꼈고 근데 어쨌든 할 말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분들은 내 아이디어를 이렇게 갖다 주면은 그게 조만간 한 1년 정도 지나면 기재부에서 오케이 하면은 그게 이제 설계 일로 나와요. 설계 일이 곧 그 밥벌이 아닙니까? 설계사들. 자기가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갖다 줍니다. 해수부나 국토부에.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기술과 인맥과 여러 가지 동원하죠. 영업력 동원하고. 그래서 정책을 반영시킵니다. 그럼 그게 나와요. 한 1, 2년 지나면, 2, 3년 지나면. 설계로 나옵니다. 그럼 설계 수주를 하죠. 그거 가지고 직원도 수백 명도 거기에 살리죠.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리고 나서 또 3, 4년 지나면은 또 그게 이제 건설사한테 갑니다. 우리나라 메이저 건설사들 가든 뭐 다리 뭐 인천대교나 이런 거 가죠. 그게 6, 7년의 그런 짧게는 6, 7년, 길게는 10년 이상의 논의 과정 끝에 나오는 예산 집행의 과정인데 그 사람들은 그 과정을 지나면서 이런 문화, 콘텐츠, 레저, 휴양 이 생각을 못하는 분들이에요. 왜? 60, 70년간 토목 기반,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데 익숙한 분들이어서 여기까지 잘 안 봐요. 우리나라는 지금 뭐 선진국이 된 지가 한 4, 5년 됐죠. 그죠? 3만 불 시대, 요트 기준으로 3만 불 시대 들어가는 게 4, 5년 됐는데 시대가 바뀌었으면은 예산을 만들고 정책을 만드는 핵심 기반, 최초 그림들을 그리는 사람들도 바뀌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직 못 따라가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우리 마리나 분야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아까 제가 많이 이렇게 여기 오신 참여하신 분들을 세봤는데 한 69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참여하신 분들이. 근데 우리 아까 정창익 교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많이 안 와서 좀 실망스럽다고 하셨는데 저는 거꾸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느껴요. 제가 이런 학회에 이런 논의라든가 발표라든가 관심을 이런 69명의 관심을 중앙정부에서 가졌다면 한 10여 년 전에 이런 정도의 관심과 참여를 하고 정책을 토론하고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2009년도 당시 한 15년 전에 가졌다면은 우리나라 아까 속초에 다리는 놓아주지 않고 그렇게 놓지 않았을 거고 많은 아까운 기회들이 날아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인천에서는 인천 학회를 통해서 또뭐 정종택 전 마리나 우리 협회장님의 많은 노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관심과 열정과 노력 이런 시민들의 참여가 아마 인천이 갖고 있는 앞서 실패했던 정부는 실패했던 그런 사례들을 상당히 수정하고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보고 있어요. 저는 오늘 그 69분 오셨는데 상당한 관심이라고 저는 봐요. 정부 정책에서 제가 15년 동안 장원회의 하면서 이렇게 시민들 참여해가지고 한 적 한 번도 없었어요. 누가 오느냐? 토목 설계회에서 과장부터 사장님까지 다 와요. 한 200명 옵니다. 200명. 200명 오는데 지자체 한 절반 오고 절반은 설계사 대표부터 설계사 직원도 쫙 오죠. 거기서는 아이디어 안 나거든요. 거기서는 토목적인 아이디어만 오거든요. 아까 우리 109 직선으로 쫙 뻗어 있잖아요. 서로 직선으로 쭉 가 있잖아요. 그게 경비가 제일 절감되는 방식이거든요. 저런 거 잡을 때 보통 안을 한 3가지 올려요. 호안의 형태를 한 3가지 정도 올립니다. 어떤 건 직선을 쭉 뻗은 거, 어떤 건 뭐 안벽을 뭘로 할지, 공법을 뭘로 할지 쭉 올립니다. 정부에다가. 야, 이건 예산 비싸니까 좀 쭉 뻗자. 예산 없으니까 쭉 뻗자. 그렇게 해가지고 뭐 우리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그렇게 안을 추죠. 멀리 안 보고. 내년 한 2년 정도 후를 보죠. 설계비 까야 되는 그것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저거를 바꾸려면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제 예상은 지금 609에 놓여져 있는 그 직선 라인을 갖다가 소프트하게 바꾸는 거 쉽지 않을 거고 더군다나 도로를 14m 교량을 34m 올리는 거 아마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상식적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셔가지고 여러 지식인들과 지도층들께서 인천에 다 모아가지고 다시 국토부로 가서 우리 그림을 다시 제안하고 너네 땅 아니잖아 우리 땅이잖아 다시 한번 생각해줘라고 계속 하면은 아마 저 가치를 갖다가 한 120도 이상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은 아마 국토부도 들을 거고 해수부도 들을 거예요. 제가 19년 동안 해수부 다니면서 정책 다니면서 기술장 하면서 하다가 저는 안 했어요. 왜냐면 제가 마리나 시공하고 있거든요. 근데 설계사들한테 자꾸 밑보이면은 우리한테 일 안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다가 이거는 나 혼자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거는 역부족이구나. 무기력감을 느끼죠. 지금도 마리나 시공하고 있어요. 제부 마리나도 저희가 했고 아라 마리나도 저희가 했고 근데 제부 마리나도 처음에 왔을 때 직선으로 네모 사각형 딱 그려갖고 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는 조금 지금보다 말빨이 좀 더 있었나 봐요.
조금 더 변화를 줘가지고 지금 만든 제보말이나 안의 형태예요. 조금 더 다양성을 줘가지고 만들자 설득을 했더니 그때는 들어주더라고요. 근데 지금의 시기는 아마 우리 인천 자유구역청에서도 굉장한 역할을 하시겠지만 그 각고의 노력을 해서 지금 바꾸지 않으면은 그 송도에 둘러싸고 있는 그 워터프론트의 가치는 아까 교수님, 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만 원짜리가 아니라 한 100만 원짜리 가치를 갖다가 한 뭐 몇만 원 수준의 공사 마무리하는 수준이 될 겁니다. 제약이 되겠죠, 제약. 미래 세대가 보면은 우리 다음 세대가 보면은 참 아버지들 참 일 안 했네 그 얘기 나오고 그래서 지금 마지막 기회라고 보여지고요. 제 경험상 정부하고 일해본 10년간 일해본 경험상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지금 같은 논의와 어떤 의견을 취합해서 계속해서 경찰청을 통해서 정부에 계속 반입시키는 게 아마 마지막 노력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 이런 상태라면은 충분히 인천의 성도는 아마 훨씬 더 과거의 실패를 다른 데서 했던 실패를 답습하지 않고 잘 나갈 것 같은 기대와 믿음이 좀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이 교수님께서 좀 항성이라고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 공무원들과 한 40년 동안 같이 일을 해봤습니다. 고시원에서 고시공부만 하신 분들이라 본인들이 우리 국민들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계시고 어느 쪽에서 라이선스를 저희들이 없는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그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도시를 건설할 때 방파제를 만들고 또 뚝을 쌓고 뭐 이렇게 할 때 미래지향적으로 좀 아닌 말로 젓가락 하나 더 넣으면 미래 마리나 또는 해양 레저 시설 또는 그 해양 선박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송도 신도시, LNG 인수기지, 인천공항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그저 한 가지에만 몰두하고 있죠.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현재 있는 것만 충실하게 하면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인천의 경우에 수도권의 인천 용류 무의 영정지구가 마지막 보고입니다. 해양 레저 스포츠 또는 여가 선용을 위하고 동적인 공간, 수상 레저적인 동적인 공간 쪽에서 그런데 이런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뭐 다리의 높이라든가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그런 세계를 꿈꾸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도시건축을 미래 설계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반영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뒤에 오히려 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정종통 회장님이나 또 CK마린의 강 대표나 또 김승진 선장님이나 또 유 교수님이나 저쪽에 학회 교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정말 저는 70이 넘었는데 인천 시민으로 사는 게 부끄럽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러나 죽기 전에 인천이 또 인천시 공무원들이 깨어나고 또 인천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정말로 미래지향적인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도시의 장들과 공무원들의 그 미래지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근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하여튼간 그런 쪽에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초속을 다하고 그냥 사라져가는 사람으로 남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그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뭐 70일 조금 넘으셨는데 뭐 다출 것처럼 말씀하시고 게다가 보니까 하실 일은 많으실 것 같고 또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좀 감성들이 좀 앞에 나서서 또 일을 해야 될 것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회장님은 잘 아무튼 저희들이 보관했다가 필요할 것이 앞으로 밀어주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마이크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1분만 잠깐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인천에 마리나 시설이 없을 때 여기 송도 신도시 힐슨부두 자리에서 인천 송도 신도시에서 외하이 중국입니다. 그 다음에 외에서 칭다오, 칭다오에서 다시 송도 신도시로 돌아오는 요트 대회를 할 때 경제청 공무원들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거기는 사용 승인을 못 해주겠다고 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펜타포드 축제도 경인 아라뱃길로 갔으니 거기서 같이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해양 레저와 요트 대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레포트를 써서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좀 정신이 오락가락했었는지 그 황해 요트 대회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회를 하는데 중앙정부로부터 10억의 예산을 지원받아 왔고요. 그때 인천시로부터는 1억, 그 다음에 저희 협회 자체적으로 5천만 원을 만들어서 11억 5천 가지고 이 송도 힐슨부두 지금 커피숍도 생겼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요트 대회를 열었어요. 그렇다면 인천의 어느 바다에서나 그 킬보트 수심이 2m 이상만 확보가 된다면 언제든지 세계 굴지의 요트 대회를 유치하고 이 도시의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응원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살다 보니까 이렇게 시민 여러분 또 조명하신 박사님들 앞에서 쓰고 우리 학회 회장님 앞에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사업을 한 지가 33년이 됐어요. 정말 다행인 거는 33년 동안 망하지 않고 살아있다는 게 중요하고, 근데 그동안 이렇게 하면서 여러 분야의 직원들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성장하면서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데, 사실 저희 회사가 추구할 수 있는 우리 회사의 주 매출은 사실 자동차 쪽입니다. 근데 해양대학을 나오고 조그맣게 속초와 뭐 송도에서 수상 내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업을 하게 되고 해양수산부의 협회장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이 알게 됐는데,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은 내가 내 고향처럼 생각하는 이 인천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내가 제일 많이 하는 거 자동차 산업은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해양 쪽에서 누가 나서는 사람이 없으니 나라도 말을 해야 되겠다 해서 사실은 10년 됐습니다. 이 말씀 드린 지가. 그 다음에 조감도도 뭐 몇천만 원, 몇 억씩 들어가 조감도도 그리고 또 컨소시엄 만들어가지고 이미 타당성 분석도 해보고, 어쨌든 주변에 이렇게 해양 사업을 하는 연구 개발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마리나를 놓고 설계를 하고 폰트를 하고 그다음에 세계 일주를 하시는 이런 주변에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사실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 기본 상식이 나온 거지, 저 혼자 아무 경험 없이 남의 경험을 취득하지 않고 이런 걸 만들 수는 없다고 봐요. 저는 저희가 기업인으로서 그 해양 산업을 먼저 시작했던 사람으로서 인천에 뭔가 선한 영향력, 좋은 힘을 끼쳐야겠다. 나 혼자만의 이익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더 많이 발표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 인천학회에서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릴 때 제2급 순환도로 높이가 몇 메타라고 그랬죠? 네, 지금 현재는 15.5m로 설계가 국토부 설계가 되어 있는데 34m
내려가면 32m 정도는 되어야 정말 아름다운 공간이 될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인천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다 제안을 하고 있고 국토부가 아직 못 움직이고 있죠. 여러분들 힘이 되셔서 34m만 올라갈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고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들어와서 지금 많이 혼나고 또 많이 배우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오신 분 중에서 학회분도 계시지만 또 일반 시민들도 계시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하는 워터프론트 사업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또 말씀 좀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워터프론트 사업은 말씀드린 것처럼 미흡자로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 1단계 부분은 준공을 좀 했습니다. 작년 준공을 했고, 아까 동영상 보신 1-2단계의 그 핵심 부분이 되는 센터 주변하고 이 부분이 이제 동영상에서 주로 보신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내년 올 여기 한 10월이나 되면 착공을 할 예정이고요. 여기는 좀 기반시설 하는 거랑 연계해서 추진해서 같이 진행될 거고, 오늘 핵심의 주제가 된 이 마리나 사업, 이 부분은 저희가 마찬가지로 같이 동시에 진행하는데, 이 부분은 특이한 점이 저희가 이제 기본 설계까지 끝내고 그 다음에 뭐 실시 설계 시공 얘기 아니라 저희가 기술 제안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공에 참여하는 분들이 여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적기에 아름답게 좋게 만들 수 있는 것을 제안을 해오면 그걸 채택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 절차를 추진하게 될 예정이고요. 총 사업은 27년에 완성될 예정인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그 정종택 회장님께서 마리나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셔서, 사실 저도 뭐 토목인이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괴리는 있습니다. 근데 많이 배웠고요. 또 유홍준 또 교수님께서는 또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운영에 얼마나 중요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듣고 또 배웠습니다. 가급적 적용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토론자로 오셨던 그 전찬기 명예교수님께서는 해양왕국, 저희가 사실 삼면이 해안에 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핑계라고 그러면 접경지다 보니까 철책이 많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송도 같은 경우는 철책에 전혀 영향을 안 받고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접근성도 좋고 뭐든지 다 좋지만 해안에 접하고 있으면 이제 일몰되면 이제 철책으로 단절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여기 해결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고, 또 워터프론트의 적기 개발 필요성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김선진 선생님께서는 그 마리나 건설 설계할 때 접근성이라든가 생산성 이런 타겟 서비스 인프라를 고려해서 좀 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요트 사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그분들이 쓰시고자 하는 부분에 최대한 리드에 맞춰서 저희가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 대부분의 저도 서민이지만 서민이라고 보면 요트에 대해서 사실 여기까지 약간 좀 멀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요트 하면 좀 돈 있는 분들, 나름대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하는 거지 서민이 하는 거는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좀 많이, 저도 여기 오기 전까지 가졌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말씀을 듣고, 옛날에 저도 뭐 잘할 때도 마이카 꿈도 못 꿨지만 마이카를 지금 갖고 있는 걸 보면 곧 요트 시대가 올 거라고 저도 예측이 되고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반영을 하고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또 강석주 마리나협회 대표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토목쟁이들이 이제 마리나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한계 이런 부분을 또 말씀하셨는데 공감합니다. 저 역시 토목쟁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좀 가졌던 건 사실이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을 말씀 자꾸 하시는 그 제2서울 순환고속도로의 형하고 34m를 오늘 핵심 주제도 또 그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또 조우경 스포츠 시설협회 회장님께서 또
최경선 명예회장님 말씀하셨군요. 최경선 명예회장님께서 미래를 좀 내다보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실에 너무 안주하지 말고 사실 도시계획이라는 거나 건설이 이런 부분이 많이 미래를 지향하고 하지만 예측이다 보니까 좀 오류가 있습니다. 그걸 정확히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최대한 맞추려고 하지만 예측한 부분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의견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맞추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 그 총장님 그 말씀에 저기에 이런 학회가 개최가 돼서 참 좋다는 말씀하셨고요. 의지나 이런 목표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총장님부터 저희 담당자까지 한 마음으로 사업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